관광공사 전국지사장 오충섭이고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광고주로서 범죄연다 영상 시즌1 총괄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맨날 어디 가면 두세 시간씩 제가 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서경유 CD님이 시즌1은 거의 하신 거고요. 시즌2는 제가 좀 CD 역할을 했습니다. 이 CD님은 사실 그 제가 하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천재입니다. 우리 서경정 천재 CD님 모시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근데 저는 보통 강연하면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되게 이름난 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 캠페인 범내려온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많이 강연을 했었어요. 보통은 저는 이제 관광공사 캠페인 사례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이제 OT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식 재능 기부를 요청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은 지역 소멸에 도움은 야만큼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빙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지방의 인구 감소, 지방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이 큰 사회적 문제인데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터로서 도시 사람들이 지역을 더 많이 찾아가고 지역의 농수산물을 더 많이 사게 하는 등 지역 활성에 도움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잘 드러내는 슬로건과 로고를 만들어 지역 브랜드를 강화합니다. 뭐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로 준 것들에 보면은 이제 브랜딩과 홍보라는 거죠. 저희 회사의 그 슬로건 같은 게 브랜드 아키텍트 그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역의 가능성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하는 걸 설명드려야 되겠다. 뭐 관광공사 사례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뭐 카스라든지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뭐 대상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은 되게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왜냐면 브랜드 아키텍트를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브랜드를 이제 자주 다루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무한도전하고 했던 캠페인인데 당시에는 이제 토렌트가 되게 불법 다운로드가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본방에서는 볼 수 없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메시지를 저희가 따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방이 끝나자마자 방송국하고 여기를 해서 그거를 토렌트에 시딩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본방에서 볼 수 없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저를 만난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영상 느껴보시죠? 안돼 어둠의 경로 싫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의 R&D 센터랑 같이 했던 캠페인인데 유엔이 정한 인터내셔널 데이라는 게 있거든. 뭐 에이즈의 날, 아동노동 반대의 날, 뭐 금연의 날,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쪽이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도 스마트폰의 상단에 스테이터스 바를 한 수백 번 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지 않습니까? 근데 reminding users what International Day it is today. In the morning, an animated icon appears on the status bar to draw people's 아침 9시에 이런 메시지가 애니메이션하고 뜨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풀다운 하면은 users can learn more 뭐 about 저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기부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유엔에서 주는 UN DPI 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UN 본사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상 받는 걸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로 AB 인베브 맥주 회사죠. 거기서 이제 핸드몰트를 알리는 걸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 냈던 거는 뭐냐면은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떤 제품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종전선언을 막 하려고 베트남에 모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전선언을 할 줄 알았거든요. 북한의 물 반하고 남한의 물을 반반 섞어서 맥주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클라이언트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맥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현대몰트 사장의 아버지가 실향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치색을 조금 빼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한 효자의 맥주에서 비어포 데드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통일되고 나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북한으로 달려가서 북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맥주를 정말 만들고 싶어요. 백두산에서 물을 퍼다가 맥주를 마신다니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선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몰라.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제 5G가 처음 런칭될 때 플러스에서 이제 일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5G를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하철에다가 AR 갤러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역에 있는 역사 전체를 아예 딱 다 뜯어 고치고 열차 한 몇 량을 증강현실 갤러리로 만들어서 갤러리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든 지 한 3년 된 캠페인인데, 뉴플러스에서 아이들 나라라는 IPTV 상품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가제로 영어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아이들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아이들 나라를 봐야 되는 사회적 이유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2대를 똑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데이터를 2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들 나라의 양질의 콘텐츠, 뭐 구름빵이라든지 섬녀나무꾼 뭐 이런 책들에 내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한 인공지능에게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뭔가 거친 쪽고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질문을 시키면 답변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혀를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이걸 이제 기업에서 하면은 되게 광고라고 너무 뻔하니까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거를 챗GPT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죠. 다큐멘터리가 나간 다음에 광고가 나간 거죠. 아마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거는 광고가 꽤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월드컵 때죠. 그래서 월드컵 때 이제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월드컵도 2002년 같았으면 합니다. 2번 선수 7번에게 패스합니다. 우리의 에이스. 대행사 있으면 광고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제가 아예 저 넘버 캔 아이디어를 광고주랑 얘기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 제품 생산 공정을 뜯어 고쳐가지고 캔을 만든 사례이긴 해요.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실제 광고에서 실제 경기에서 2대1로 이긴 다음에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광고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 광고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성지순례 같이 했던 캠페인이고, 이거 운이 째뻑이긴 하죠. 제가 했던 거 보시면은 뭐 가전하고 예술과 붙여서 뭐 가상 전시회를 만든다던가, 뭐 통신과 인공지능을 붙인다던가, 그다음에 통신과 예술을 붙인다던가, 그다음에 제품을 아예 그냥 만든다던가, 프로덕타이징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디어를 개발한다던가.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관광과 춤과 음악을 새롭게 융합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 믹스되고 융합된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뭔가 융합해가지고 소비자 경험을 혁신해서 브랜딩하는 거를 좋아하긴 합니다.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 광고랑 마케팅이라는 것들은 보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쌓아가냐, 무엇을 바라보고 쌓아가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쌓아가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쌓아가느냐. 그 다음에 또 브랜드라는 거는 딱 생각해서 사람 머릿속에 저 브랜드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머릿속에 길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어떤 길을 내고 싶은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나이키라든지 BMW라든지 뭐 콜라라든지 뭐 레드불, 애플 이런 브랜드들, 100년 이상 된 브랜드들은 브랜드에 대한 폴리시가 매우 단단해요. 마치 헌법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마케터들은 브랜드를 관리하는 집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요 아이디어가 좋아. 근데 이거 재밌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마치 우리가 잡고 있는 브랜드의 방향성에 맞는지를 끊임없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아트 디렉터가 있어요. 헬무트 크로인이라고 폭스바겐을 오랫동안 해온 아트 디렉터가 있는데, 이분은 광고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레이어만 봐도 우리 광고네, 앵글만 봐도 우리 광고네 라고 해서 3m 밖에서 보더라도 우리 광고가 느껴져야 된다는 걸 저분들은 철칙을 만들거든요. 브랜드는 뭐뭐 다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라이카 다음, 아니면 뭐 폭스바겐 다음, 뭐 무슨 애플 다음, 코카콜라 다음, 나이키 다음,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은 뭔가
있어요. 혹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 브랜딩은 뭔지 모르지만 괜히 멋있고 괜히 좋아. 호감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이 뭔지 좋아라는 만든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공하면은 그냥 애플 하면은 뭔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나 회사를 인격체로 봤을 때 어떤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은 오지사님 생각하면 되게 뭔가 혁신, 뭐 약간 공무원 뭐 획을 근 이런 아우라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사람으로 대입했을 때는 어떤 아우라를 만드는 거다.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를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파타고니아 사상에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환경,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동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브랜드의 방법이다. 파타고니아가 사실은 되게 브랜드를 잘하는 요즘 브랜드이긴 해요. 브랜드는 식별과 차별로 나눠져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애플의 로고 이런 거가 이제 식별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좀 뭐 아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이제 차별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느냐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의 어떤 존재 이유. 이게 사실 요즘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브랜드의 사상, 철학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런 포인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맘스터치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렴하지만은 다른 햄버거 패스트푸드 대비 더 건강한 재료로 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내일에 힘을 준다. 이것이 맘스터치 존재 이유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그 브랜드의 Y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철학적인 사상인 거고, 이것들은 보통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로. 일상을 바꿉니다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뭐 가전 작품이 되다. 이런 슬로건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맥주 여름 광고 하면은 막 시원하게 해변가에서 놀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타임 투비 리얼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하려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짠한 광고긴 하죠. 약간 이런. 진짜가 되는 시간 올유카스. 그와 반대로 스타일 아이템들은 그걸 딱 봤었을 때 인상, 저거는 뭐 되게 컬러풀하고 되게 세련되고 뭐 멋있네, 그런 인상을 만드는 거고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폰트를 써셔야 되고요, 이런 컬러를 쓰셔야 되고요. 애플 나름대로 광고에서 보시면 느껴지는 톤 앤 매너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레드불 같은 경우도 뭐 도전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에게 날개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레드불 같은 거 보시면 광고들 보면 다 막 뛰어내리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는 하질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브랜드들은 브랜드 스트래티지가 되게 상위에 있어요. 과연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봤었을 때 일단 사람들마다 전라북도 하면 생각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라북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봤더니 전주, 뭐 판소리, 한옥마을, 칼국수, 비빔밥, 뭐 임실치즈, 고창볶음, 장어.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전라북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각 밑에 있는 그쪽 것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메인에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한 건데 전라북도에 하여튼 뭐 행복과 관련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약간 아무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이미지가 전라북도는 아직 없다.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모디티라는 용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메이커별로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소비자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모디티와의 싸움이라고 저희들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험 가치의 혁신, 뭐 이용후의 체험을 같은 것들을 뭐 더 케어를 해준다던가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을 너무 만들어서 뭘 한다던가. 근데 제일 유용한 거는 사실은 사회 가치의 혁신입니다. 아까 사실 파타고니아 같은 사례가 제일 적합한 사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짧게는 이제 브랜드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이제 뭔가 만들었으면 홍보 전략을 이제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 전략은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코드라는 거고 하나는 디테일인 건데
요건 이제 관광공사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인가 그때가 팬데믹 제일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막 되게 막 우울하고 막 맨날 유튜브 보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실 많이 보는 게 하우투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보는 콘텐츠 장르를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광공사의 이날치랑 뭐 앰비거스 같은 것들을 넣었던 건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또 음악이라는 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이돌 음악과 트로트와 양분, 우리나라는 사실 음악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돌과 트로트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날치가 딱 나왔는데 되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흐르는 콘텐츠, 사람이 좋아하는 코드가 뭔지 항상 평소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더 공유할 수 있게 디테일을 설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가 저희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이게 되게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쉐어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쉐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 소재 선정도 되게 의사님과 되게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뭐가 뜨는지,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 서칭을 한다는. 그래서 그 과제를 주시면은 저희는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이런 인터넷에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찍어서 인증하는가, 인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여행의 목적 중에 제일 큰 게 인증이긴 해요. 이분들은 여행 가는 게 인증인 거예요. 가서 사진 찍는 게 주목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 이것도 의도적으로 넣은 거긴 한데, 뮤직비디오라든지 K-드라마에 나왔던 기시감을 역이용한다는, 그 어디선가 봤던 거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넣으면은 댓글이 달리게 돼요. 기생충에 나왔던 달인의, 뭐 여기는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달인의, 여기는 방탄이 찍었던 그곳이네, 여기는 도깨비에서 사랑 고백을 했던 곳이네. 그래서 킬링 포인트를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스님이 춤추는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넣는다던가, 근데 이 스님이 다른데 또 나온다라던가, 혹은 여기 뭐 토끼를, 여기 보시면 토끼를 숨겨놓는다던가, 아니면 여기 또 거북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음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게 뭔가 중독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뮤직비디오라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쾌감 같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뿅 할 때 손이 딱 맞는다던가, 저런 것들이 이제 편집할 때 보면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거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 같은 경우 캠페인은 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제로 지방 소멸에 관련된 걸 뭐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거에 정말 크리에이터로서 지방 소멸을 막는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 느꼈던 거는 지역을 약간 서울 관점에서 많이들 보거든요. 사람들이 서울 관점에서 지방을 어떤 관광 자원으로 본다던가 이러는데, 지방을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보는 게 오히려 지방 소멸을 막는 그 힌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